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뵙고 전략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은 좀 나쁘지 않았어요. 이천선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9월 전반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봐야겠죠. 미국 시장을 보시면 어저께 우리나라 장중에 중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 뭐 이거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올랐고요. 또 막판에 밀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미국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S&P 선물 정도밖에 더 못 올랐습니다.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말 모릅니다. 예정된 것은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다 해결하는 거, 중국은 그걸 어떻게 빼고 가려고 하는 거, 뭐 이 정도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올랐지만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협상을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했죠. 이렇게까지 질질 끌 만큼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게도 2년 동안 협상을 하는데 시장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큰 내용만 나오지 세목이 나오질 않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미국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아마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미난 건 이제 미국이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도 엉뚱한 거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다.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힘이 좀 강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기술적으로는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물론 뭐 주봉상으로는 돌파가 됐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어놨던 거, 제가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봉 안 보여드리고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시면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1, 2, 3, 4, 5 다섯 번째 지금 시도를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인 자리는 27,700입니다. 27,700. 그러니까 이 자리가 완벽하게 돌파가 돼서 새로운 파동을 만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돌파돼 갖고 양봉 하나 쭉 뽑아 올리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다 사야 됩니다, 주식. 미국장 하나만큼은. 물론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결국 돌파를 하게 되면 정말 맞죠. 그 자리가 27,700인데 27,700인 이건 뭐냐면 선입니다, 선. 그 자리. 그러니까 스타트 선이죠. 거기서 양봉이 하나 서야 됩니다. 양봉이 서. 그러면은 27,700이 아니라 거의 한 28,000, 한 200, 300 정도 가는 거 확인하고 사면 됩니다. 그러면 캔들상으로 보면 양봉이 이렇게 얹혀는 모습이 나오면요.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이 파동이 나옵니다. 14,000원이 더 갈 수 있는 파동. 그러니까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리스크 관리가 맞습니다. 그냥 리스크 관리하고 돌파하고 양봉 하나 딱 세우면 그때 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올랐네 왔네 이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새로운 영역을 가니까. 그럼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뭘까요? 돌파할 때까지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제가 이걸 왜 자꾸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정말 미국의 무역 분쟁에서 결과가 나와서 투자가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이 차트는 확신이 없는 차트라는 거죠. 당일에 1% 오르고 1.2%고 뭐 1% 빠지고 막 계속 반복을 하지만 월봉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돌파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정말 공격적으로 매매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뭔가 재료가 좀 나올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는 시점에는요. 모든 게 다 같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료가 나와도 월봉에서 차트는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뉴스 중에서 인버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버스에서 그러니까 인버스 펀드를 투자했던 자금이 증시 상승에 베팅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좌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거의 뭐 다 밑으로 베팅을 했다가 그 물량이 위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인버스에서 뺀 거에 대해서 사실 저런 뉴스가 나오면 꼭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냥 해지 수단으로서 좀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는 정말 없어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9개월째 빠지는 상황이죠. 미국도 이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답니다.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바라보는 것도 좀 저는 투자하는 사람에서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향후 시장에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인하를 하는데 주가는 고점이다. 그러면 시장이 안 맞는 겁니다. 시장 상황과 주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항상 보면 안 맞는 상황을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문제로 발생했던 게 사람의 인생의 이치에도 그렇고 시장의 이치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이 꼭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도 금리나 뭐 이런 걸 끌어올리는 거, 또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주가 끌어올리는 거, 이거는 100% 믿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버스에서도 역시 해지 수단으로 일부 가지고 있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시장이요. 2천을 돌파하네요. 2천을 돌파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저께 만기를 잘못 말씀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스케줄을 잘못 짰거든요. 시나리오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정해 드렸는데 일단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만기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오늘까지 더 상승하지 못하면 이제 포지션으로 갑니다. 포지션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포지션을 잠깐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한다면 콜 쪽에서는 265가 마지노선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풋 쪽에서는 25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의 변동성이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금액을 사서 또 기관이 사줘서 끌어올린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관의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자리는 위쪽에는 265가 마지노선이 되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밑으로는 255 정도가 보인다. 물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 지수 정도에서 나오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 공감된 전략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승은 아닙니다만 일단 코스피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음에 그나마 안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인 것 같아요. 김동섭 이사님의 시장에 대한 방향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각각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쉬시고 돌아오시면 월요일에 또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